달슨의 라이브. 자, 오늘 2020년 예, 마지막 엄청난 예, 분석실 그렇습니다. 주제 뭡니까? 아스날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아스날. 뭐 두 경기만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예, 예. 벼랑 끝에서 그 변화들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하려고 합니다. 테타 형이 그래도 정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네. 테타 형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테타 형을 수렁에서 이렇게 확 끌어올린 주인공이 영건 3인방 누구죠? 부카요 사카하고 에밀 스미스로우하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3명입니다. 잘하더라. 예. 파닥파닥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아스날 축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 죄송하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들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19살 20살인 건 아는데 얘네들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예. 이 친구들이 어쨌건 그 아스날 축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재밌겠네요. 그 아스날이 첼시전에 승리한 데 이어서 이번에 그 브라이턴전에도 승리를 하면서 14경기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1라운드, 2라운드 때 첫 연승이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연승이 쭉 없다가 최근 2연승.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연승. 좋습니다. 런던의 이순신이냐? 왜 자꾸 하객진 유자형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왜 주위만 계속 머무냐? 아스날의 그 주요 경기 패스 맵인 건데요. 보면은 유자형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전방에 그 패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버젓이 드러나죠. 심지어 중앙 공격수가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죠. 공을 안 주니까 공을 받으러. 그렇죠. 예, 저런 모습들이 보이는 건데. 완전 외로운 섬이야, 공격수는. 주위만 계속 이렇게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왔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가 측면 위주의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그 토트넘하고의 11라운드에서 84개 크로스 기록하면서 또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크로스에 해당을 합니다. 전체 팀들 통틀어서요. 하지만 그 전설의 모에스 맨유의 81개 풀럼전 81의 크로스가 있었죠. 오케이. 그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역대급으로 뽑히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44개도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제 그러니까 U자형 그 빌드업의 문제에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 3-4-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카 같은 경우는 이제 라볼피아나처럼 뛰다 보니까 수비까지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카도 왼발잡이, 그 윌리안도 오른발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정발을 놨던 거지. 사카가 왼발잡이인데 왼쪽에 세워놓게 되면 정발잡이니까 왼발로 이렇게 올리는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리고 이제 엘레니도 뭐 패스를 그렇게 잘 공급해주는 선수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U자형 빌드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를 가져온 게 이제 이게 첼시하고의 경기에서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라카제트를 첼시 경기에는 냈고 두 번째 브라이턴 경기는 오바메양을 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르티넬리하고 스미스로가 첫 선발 출전한 게 상당히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 두 선수가 마르티넬리는 그동안 부상이어서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이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었고 무릎 부상 당해가지고 그랬었고 스미스로는 솔직히 말하면 전력의 선수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임대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유로파리그 3경기 출전했을 때 첫 2경기는 다 교체였고 조별리그 최종전 이미 1위도 확정된 상태에서 선발 출전을 했을 정도로 안 쓰던 선수인데 이 둘을 써가지고 4-2-3-1 포메이션을 전환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 마르티넬리가 선발 출전 왼쪽 측면에 나오면서 사카가 오른쪽 측면으로 갔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눈에 되게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는 오른발잡인데 왼쪽에 세워놨고 사카는 왼발잡인데 오른쪽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럼 두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가 없잖아. 자기 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경기를 하더라. 그러니 크로스의 숫자도 줄어들고 가운데 U자형에서 가운데서 볼이 안 가던 것이 마르티넬리와 사카의 이런 반대발 윙어 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 또 이제 스미스가 연결고리 역할들 상당히 많이 했고, 그 티어니 벨레린이 평소보다 더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서 대신 측면 공격들을 많이 감행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자카가 주로 거가 라볼피아나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전진을 시켰어요. 첼시전에서. 그러면서 엘레니가 뒤에서 그냥 수비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자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중원에서 패스들이 돌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울버햄튼전 그 패스맵인데요. 저기 네. 보면은 자카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보다도 더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라볼피아나 전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배우로 내렸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U자형 빌드업의 일정 부분 그 문제를 일으킨 데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위에 34번이 자카인데 예. 너무 내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볼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예. 그러니 저 14번의 오바메양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앞쪽에 공격에서 볼 터치할 수 있는 중앙의 선수는 아예 없더라.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첼시전이거든요. 자카가 확실하게 확 올라가 있죠. 와, 많이 올라가 있죠. 완전 다르네. 예. 자, 저희가 앞에 거랑 비교해서 볼까요? 위에 거니까 34번의 자카가 거의 센터백 사이로 라볼피아나처럼 내려가 있었는데 딱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스미스로우 세컨까지 올라가 있네. 저렇게 그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또 스미스로우가 연결고리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죠. 야, 네, 자카하고 마침내 그가 삼각대형으로 다 패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죠.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중원에서 이제 볼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그 이 선수들이 공격에서 어떤 기여들을 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카가 이제 그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렸고요. 첼시전에 골 넣고 그리고 이제 이번 브라이튼전에 도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전 드리블 돌파 2회로 최다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그 드리블 돌파 성공률도 100%였거든요. 그리고 브라이튼전에서는 찬스 메이킹 4회로 또 최다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첼시전에 71분을 뛰면서 슈팅 4회, 그 유효 슈팅 2회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마르티넬리는 제가 통계봤더니 스프린트가 어마어마하던데? 예, 그거 얘기들 뒤에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예, 일단은 공격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스미스로우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첫 도움을 첼시전에서 기록을 했고요. 사카 골을 어시스트했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전에 패스 성공률도 89.5%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와서 또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혈기왕성하게 막 뛰다 잘 보니까 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압박 강도도 올라가고 또 이제 속공, 스피드하게 공격을 하는 이때는 뭐래도 씹어먹을 나이에요. 소화됩니다. 예. 전 실제로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해변가에서 모래로 술 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런 건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뛰기도 하고 이제 속도도 빠른 데다가 느낌은 뭐였냐면 이게 쫄질 않더만.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우리야 뭐 기회 얻었는데 우리가 뭘 쫄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플레이도 과감하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원터치 패스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먼저 그 사카가 이건 위에는 첼시전이고 밑에는 이제 브라이튼전 기록인 건데요. 첼시전에 활동량 12.43km로 1위를 했고요. 전력 질수 26회로 1위를 했고요. 평균 속도가 7.10km/h로 3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가 71분에 뛰면서 전력 질수 21회 2위인데 이게 90분 후 환산하면은 27회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 32.90km/h로 2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로우가 활동량이 8.2km인데 이게 65분을 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90분 후 환산하면은 그러면 사카에 이어서 2위가 됩니다. 11.30km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가 7.54km/h가 나는데 이게 엄청난 수치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평균 속도는 선발 출전 선수 같은 경우는 7km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뛰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속도를 가졌을 때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쉬고 계속 달렸다는 얘기다. 7km를 조금 넘으면 진짜 많이 뛴 거거든요. 이건 대부분 교체 선수들의 평균 속도예요. 별로 안 뛰었던 선수들이 한 10분, 15분 뛰고 그냥 열심히 뛰니까. 저는 이 경기 딱 보면서 어땠냐면 저 위에가 지금 첼시 스탯이고 밑에가 브라이튼이죠. 스미스로우나 이 친구는 특히나 경기가 딱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후반전 되면 옷이 흙으로 다 묻혀 있어요. 그렇게 달리고 막 몸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딱 느껴지더라고. 유니폼 딱 보면. 그리고 이건 이제 수비 관련된 수비까지도 엄청 했다. 그러니까 사카가 첼시전에서는 볼 경합 13회로 1위를 기록했고 또 이제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마르티넬리는 태클 3회가 최다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쪽 선수임에도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했고 가로치기도 1회 기록했고 스미스로우가 소유권 획득 6회인데 65분 뛰었다고 했잖아요. 이 경기 그 최다가 7회였어요. 그래서 교체되기 이전까지는 스미스로우가 최다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공격도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공헌하고 네. 그다음에 활동량 자체도 3명이 젊다 보니까 엄청나게 뛰고 네. 그런데다가 수비까지도 엄청나게 해주더라. 네. 뭐 이러면 뭐 진짜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의 달라진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근 2경기의 스탯들을 이전 14경기랑 조금 비교를 한 건데요. 경기당 평균 슈팅 숫자가 10.4회였는데 13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평균 크로스는 22.5회에서 14.5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쭉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예. 저 U자가 조금씩 이제 좀 사라졌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평균 태클도 11회에서 16.65회로 늘어났고요. 많이 푸싱을 눌러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평균 활동량도 110.36km에서 112.38km로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많이 뛰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력 질주가 스프린트가 엄청 늘어났네. 예, 122회에서 141회로 20회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이거는 이번 시즌 아스날 선수들의 공식 대회 출전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만 19세인 사카가 1530분 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 19세면 솔직히 말하면 보호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소년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에서 못한다고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엘레니. 예, 브라이턴전에서도 부진했잖아요. 불안. 예. 근데 세 번째로 많이 출전할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현재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스미스로우는 경험이 너무 부족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이 반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검증된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로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 잠부상들을 좀 당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뛰어. 확실히 딱 보면 그냥 성실, 열심. 근데 거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 사실 열심히 뛰는 것만 갖고 사실 아스날의 이 팀 네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열심히 뛰는 거 플러스 퀄리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게 사실은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어린 티가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이턴전에 전반전에 매우 부진한 모습. 맞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슈팅 딱 하나밖에 못했었잖아요. 저 슈팅 하나도 저게 프리킥이었나?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자카의 프리킥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넘어간 거 그냥. 예. 맞아. 그러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 사카가 살아나면서 전반전에 사카가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좀 아스날은 사카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긴 해요. 이번 시즌 내내 그래요. 이번 시즌 솔직히 말하면은 공격 쪽에선 소년 가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사카가 살아나면서 경기력도 좀 살아난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마스 파티가 이제 한 1월 9일 전후로 해서 좀 복귀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마스 파티가 복귀하게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파티가 복귀하면 일단 엘레니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파티가 공격적인 능력도 있는 선수니까 차라리 그냥 어쨌건 엘레니는 그냥 넌 대놓고 수비만 해라. 이 롤이잖아요. 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카보다 어떻게 보면 엘레니가 더 좋은 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아스날 팬들이 아무리 자카 그렇게 욕을 해도 현재 중원에서 파티 제외하고 자카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어요. 오바메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바메양은 일단 이 경기 브라이턴전에서 후반전에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좀 복귀한 경기니까 갑자기 풀핏을 기대하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 근데 그게 있다고 봐요. 뭐냐면요. 사람이 최소한 열심히는 뛰어야지 중간은 가거든요. 못해도 중간은 가요. 쟤 그래도 열심히는 뛰었다. 이런 옹호를 받아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활동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어린애들이 이뻐 보이는 거는 또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맞아. 반면에 페페 이런 선수들 왜 욕을 먹습니까? 설렁설렁 거리거든요. 근데 오바메양은 스프린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뛰어요. 실제 이 경기에서도 오바메양이 스프린트 횟수가 2위였고 그리고 순간 최고 속도도 가장 빨랐고 평균 속도도 두 번째로 빨랐거든요. 그 정도로 공격할 때는 굉장히 빨리 뛰는데 후반전엔 그래서 그게 빛이 조금 다랬어요.
그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랬지 후반전에 그런 속도로 치고 들어가는 것들이 빛이 발했는데 전반에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그때 그냥 설렁설렁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팬들이 골을 못 넣으면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선수 그러니까 왜냐면 오바메양은 그럴 때 골을 넣으면은 그러면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골을 못 넣으면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아스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2021년 이번 시즌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 봅니까? 그래도 아직은 너무 약점이 많죠. 아직은 약점이 구멍이 많다. 많죠. 네, 좀 많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스날이 솔직히 말하면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이번 시즌은 왜냐면은 워낙 그 상위권들이 촘촘하게 지금 잘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추후를 도모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요? 지켜봐야 한다. 예. 아니 그거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왠지 그냥 이번 시즌 한 8위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8위? 예. 아슬아슬하게. 와 진짜 걔가 예. 아예 지목을 한 겁니까? 아니요. 야. 아니요. 야. 아니 왜 그렇게 몰고 가서 그냥 아니 그 정도 뭘 몰고 가면 8위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나는 축구는 모른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예, 저는 모릅니다.